채무자 선생님께서는 거주를 희망하셨는데 대리인분께서는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협의가 된 내용이신가요? 물어봤는데 이사를요? 이사 가신다고? 이사를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입장은 일단 대리인분이랑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을 그러면 선생님이랑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 선생님도 되게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 채무자분의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고 채무자분도 지적으로 장애 판정이 있다고 하셔서 소통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어떤 거를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힘드신 분이셔서 말투도 좀 약간 네네 얘기를 좀 어눌하시고. 나눠보면 좀 불편하신 분이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채무자분께서는 아버지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싶다. 그래서 재계약적으로도 네. 생각을 우리는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방법을 저한테 여쭤보셔서 방법은 저랑 재계약을 하셔서 계속 월세를 저한테 주시면서 계속 사시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사 가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거주를 희망을 하셔서 제가 그쪽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명도가 생각보다는 지연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불현듯 네 대리인인데 자기랑 이게 협상을 하면 될 것 같다. 대리인이라고 갑자기 전화가 네, 왔나봐요. 대리인에서 변호사인가? 아무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알겠다라고 하고, 근데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리인분은. 저는 채무자분께서는 살고 싶다고 하셨고. 방금은 채무자께서 산다고 네네. 했는데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기를 네네. 또 대리인께서 하니까 좀 그래서 당황스러웠겠어요. 다음 날 바로 이제 채무자분께서 연락을 어. 주셨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궁금해서 어제 대리인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냐? 근데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이고 그분이랑 협상을 하면 되냐? 협상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채무자 선생님께서는 거주를 희망하셨는데 대리인분께서는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협의가 된 내용이신가요? 물어봤는데 이사를요? 이사 가신다고? 이사를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입장은 일단 대리인분이랑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을 그러면 선생님이랑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 선생님도 되게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제일 근데 서로 자기랑 협상을 네. 근데 비슷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 네,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반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누구랑 협상을 한 거예요? 두 분 다 얘기는 다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은 대리인분이랑 따로 얘기를 하는데 채무자분이랑 협상하고 있다는 거 대리분한테 알리지는 않겠다. 제가 뭐 따로 물어보시면 얘기는 하겠지만 말씀은 드리진 않겠다. 대신 대리인이랑 얘기한 내용은 제가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 대리인분이랑 협상이 끝내도 채무자가 안 나가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네. 협상을 하는 게 맞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대리인분한테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 누나분인 옆에 계시다. 통화도 한번 시켜주셨고 자기는 뭐 친누나고 모든 협상을 이제 이 대리인분이랑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라고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혹시 이사는 그럼 언제쯤 예정이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불같이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간다고 해서 네. 그럼 언제 가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뭘 이사를 벌써 잔금도 아직 안 냈으면서 뭐 이사를 자꾸 나가라고 하냐 당장 다음 주에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제 저도 알아야 되니까 혹시 이사 계획은 간다 그래서 네, 물어본 건데 이사 계획은 언제쯤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러면 제가 조금 잔금 납부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뭐 그 부분 얘기도 일리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잔금 내고 네, 다시 잔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다시 제가 연락을 드렸죠. 이제 냈으니까 이제 소통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서 알겠다고 하셔서 이사를 가실 건데 언제 간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사 가시면 언제 가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네네. 사실 답변을 네. 미루시고 안 하셔서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셔서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증서를 좀 하나 제가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꾸 얘기가 바뀌고 채무자분이랑 다른 얘기를 네, 하니까 전혀 다른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맞냐 네,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또 가족도 아니에요. 서류는 결국에 네, 못 받았고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소통하는데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속을 그래서 다 잡았거든요.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채무자분도 어기고
채무자분은 계속 어겼어요. 아, 그 전까지는 사실 약속을 되게 잘 지키셨죠? 네네, 원래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연락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전날에 연락 주셨고, 그렇게 하다가 대리인분이랑 그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셔서 그러면은 그때까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고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메일도 확인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모두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그때 드렸는데, 이게 대응을 한 거다, 나는 말을 너랑 안 하겠다라고 하는 대응이다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누나분 거까지 해서 총 3분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3분 다 연락도 안 되시고 어기셔서, 이사 언제까지 가시면 소정의 이사 비용을 지원해 드릴 거고, 아니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때가 10월 달이었으니까 12월 31일까지 제가 기한을 좀 드렸어요. 넉넉하게 기한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누나분께서 이제 알겠습니다, 뭐 다시 연락 드릴게요 라고 보내셨는데 연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아무도 없으니까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을 했죠. 선생님의 시간을 드렸는데 네. 이분이 자꾸 연락이 안 되니까 답변도 미루고 회피하는 게 있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후의 보루까지 시간을 드린 다음에, 시간을 사실 꽤 줬어요. 그때 네. 한 2달을 넘게 네. 시간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계속 시간만 쓸 것 같으니까 그냥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을 하셨던 거고, 강제 집행 진행을 해서 계고까지 했잖아요. 계고까지 하고 집행 비용까지 다 납부하셨던 거죠. 네, 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도 했던 게, 강제 집행은 어쨌든 간에 신청을 저는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그렇죠. 첫 물건에서 강제 집행이 나올 네. 뻔 했는데 강제 집행이 거의 마음을 진짜 다 그쵸. 먹었잖아요. 네. 집행한다고 비용까지 다 생각하고. 예산해서 모아놨었거든요. 비용 다 있었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법원에 이제 언제쯤 진행이 되냐 연락을 드렸어요. 겨울에는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채무자분이랑 이사비랑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협상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답답해갖고 저는 이미 이사비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법원에서도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그분한테, 대리이자분이랑.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분한테도 말씀은 안 하세요. 어떤 관계인지. 겨울을 어쨌든 간에 지내야 되잖아요. 이 집에 대한 건 삭제를 시키고 제 본업에 또 열정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 바빴고. 네, 그렇죠.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거의 잊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선생님 사업이 바쁘지 않았으면 신경이 너무 쓰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신경 쓴다고 될 수 있는 네, 게 맞아요. 아니잖아. 그냥 어차피 집행을 바로 못하니까 네.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근데 마침 일하시는 사업장이 너무 잘 돼서 네, 돈을 바쁘게. 거의 긁어 모으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강제가 그럼요. 강제입행 비용 내야지. 그럼요. 강제 집행 비용을 내야 돼서 마침 손님들이 또 입소문이 또 좋게 나서, 강제 집행할 때 계고를 하면 네. 그때 많이 협의가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해서 그거를 사실 한 번 더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어와서 채무자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제 법원이 직접 문을 들어와서 따고 들어오니까. 네, 가셔라. 우리는